지금 이재명 후보는 재정 확대 정책을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줄폐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또 이 서민들은 정말 지금 시행하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돈이 돌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호텔 경제학이라는 걸 들고 나오고. 네. 재정 만능주의에서 다 꼬리를 물고 나온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 시작 자체가 한 동네에 그냥 주민이 그냥 10만 원 내고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 호텔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뭐 세탁소로 돌리고 또 가구점으로 돌리고 쭉 돌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돈이 다시 호텔로 돌아서 그 돈이 돌고 도는 거다. 근데 나중에 그 10만 원을 걸고 호텔을 예약한 사람은 노쇼로 예약금을 찾아가고 실제로 돈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 통치 권력이 손에 쥐어지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국가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되더라도 국가 재정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 소득, 기본 생활, 뭐 하여튼 이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마음껏 써질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면은요 서민들이나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뭐 이런 쪽에서는 금방 돈이 드니까 이재명이 잘한다 그러면 십이상 비상계엄 때문에 이 경제가 망쳐졌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됐다. 이 책임 묻겠다. 이걸 보고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그럴 거냐고. 그래서 큰일이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김상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 서비스 등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래서 그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그것 대신에 아동 수당, 청년 적금, 노인 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수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만 가까스로 실천의 이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000조 이상 되는 나라빚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나라빚이 있은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은 돈을 풀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연일 돈을 풀겠다는 말을 예전에는 애둘러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 곳간을 활짝 열어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플러스 빚을 내서 이걸 다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동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여기에 국민들의 이제 마음이 솔깃할 것이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노동 부분의 공약을 보더라도 주 4.5일제, 네. 4.5일제를 하는데 우리 김문수도 4.5일제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노동 시간 이제 좀 유연성을 가지고 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지금 현재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을 갖다가 9시간 일하고 네. 예? 금요일 날은 4시간만 일하는. 네. 그러면 그냥 52시간 범위 내에서 이게 4.5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벤칙 쉽게 말하면 근로시간 변경 이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 가운데 4.5일제. 그럼 금요일 날 4시간 근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걸 결국 그 부담은 기업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 5일제를 만드는데도 제가 그 주 5일제 협상에 제가 처음에 제가 노동운동할 때 네. 주역입니다. 근데 그 주 5일제가 처음에는 대기업 그러니까 1,000인 이상의 대기업 금융공기업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일제라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요. 네. 5인 이상은 그게 10년 만에 주 5일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4.5일째 되면은 안 그래도 대기업 정규직 금융 공공기관 이 종사들은 좋은 임금 복지에 다해 그 중소협력하청에서 비정규직 이 엄청난 차별과 양극화 예. 바로 그 사회적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예. 4.5일 가자 그러니까 당연 조직된 노동자 양대 노총 중심으로 당연히 이재명 조합원들 솔깃하는 그런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결국은 대기업부터 그러면 4.5일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 비용 증가 부담은 중소기업 협력 하청회사 하도급 회사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오늘 나온 뉴스 하나 또 김성태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의 그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지금 28,500명이 수권법에 의해서 그건 묶여 있는 그 숫자인데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는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뭐 관세 전쟁을 통해서 5천조 넘게 지금 미국이 땡겼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는 뭐 금방 사달이 나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적절하게 또 주고받으면서 끝내버리잖아요. 예. 중국의 결론 힘이 있으니까 대응을 하니까 그게 그랬는데.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힘이 없고 미국의 힘이 절실하고 절대적인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네. 자신들이 땡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동맹이고 우방이고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당선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관세 문제를 포함한 통상관계 회복을 가장 우선화해 시키겠다. 네. 통상의 가장 핵심은 한미는 FTA입니다. 이 FTA가 잘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FTA 해방은 언제 한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때. 정말 위대한 결심이라고 저는 네. 늘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네. 그걸로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얼마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 교두부를 통해서 세계 6위권의 수출 대국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연 미국의 수권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딱 박혀 있는 그런 주둔 주한 미군을 갖다가 4,500명 빼면 5분의 1을 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전제가 북한을 설득 이해시켜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말은 그러지만은 그럼 미군 4,500명 뺀다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 핵무기도 지금 현재 소탄도 핵무기는 한두 기가 아닙니다. 수백 기가 지금 있다고 이미 보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폐기하면서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그런 한반도는 꿈꾸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분이 그러면은 결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 청구서를 갖다가 얼마까지 땡기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통상으로 갈 건지 모르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저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정부는 어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데. 트럼프 상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특히 애교가는 같은 게 특히 이게 뭐 쎄쎄 아닙니까?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 분쟁이 생겨도 양쪽이 다 쎄쎄하면서 미국은 우리 쪽하고 대만 편을 들으라 이래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상당히 상을 긴밀하게 국익 차원에서 보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 거거든요. 네. 그럼 벌써 미국 문에 벗어나 버릴 겁니다. 즉 그 말은 한반도에서도 바로 그런 위기가 나왔을 때 한국과 북한이 싸우는데 만일 미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김성태 대표의 말씀을 저희 이제 유권자들이 들으실 때 아마 나의 표가 주한미군 감축설에도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를 아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저희 시청자들께서 뭐 이래저래 그래도 가장 오늘 이제 저녁에 사회부문 TV 토론이 이제 불과 한 5시간 뒤면은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역시 그래도 궁금한 것은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대표님한테 그 단일화에 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투표용지 본투표의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5월 25일 이전인 내일 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는 5월 29일 전날인 5월 28일. 네. 그래서 5월 24일이냐, 5월 28일이냐 두 날짜를 놓고 골든 타임 이야기를 하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님 24일 내일은 어렵습니다. 내일은 어렵습니다. 내일은 어렵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전 투표 28일 예. 그 결정 이전에는 이제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렵기 때문에 28일까지 이제 저는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거죠. 오늘 뭐 여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이 사회부연자 토론에서 제가 뭐 정말 특단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변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도 저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밤늦게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마치고도 자기 국회 의원회관 가서 유튜브를 해요. 그걸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 찾아가가지고 단일화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단일화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언론 플레이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진정성 없는 그런 언론 플레이. 누가 단일을 갖다가 이렇게 한낮에 사람 찾아가고 만나고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가 아니에요. 정말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버릴 각오가 돼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런 가치는 우리 김문수 후보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은 자신을 때로는 던져서라도 국가를 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신이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후보입니다. 네, 이상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함께한 1시간여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